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는 추우고 겨울이 되면 콩팥 기능이 약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겨울엔 좀 짭조름하게 더 평상시보다 더 짭조름하게 먹어야 건강하게 겨울을 지날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몸이 좀 추우니까 소변의 염도를 체크하니까 0.8%라고. 그래서 좀 짭조름하게 먹어졌겠더니 좀 몸이 따뜻해요. 그래서 재보니까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짭짤하게 먹지 않고는 몸이 춥다. 몸이 추우면 암이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체중이 불거나 혈압이 오르는 사람은 콩팥의 문제다. 물론 콩팥에 보면 그 콩팥 꼭대기에 부신이라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자, 요만한 거. 자, 요 보시죠. 자기 요 손가락을 꼬부라뜨렸을 때 요 위에 요 삼각형만한 거, 요게 자기 콩팥 위에 달라붙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게 부신이에요. 콩팥은 좌우측으로 하나씩 두 개 붙어 있고 그 콩팥 위에 요런 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신도 두 개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동양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부신이나 콩팥이나 다 똑같은 그냥 콩팥으로 봅니다. 이 부신이 무슨 일을 하냐? 스트레스에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에요. 받고 나서 요걸 저장하기 위해서 앵겨주는 거, 요건 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 그 여기 왜 뭐 눈 밑이 떨리면 뭐 전해질이 부족하니 마그네슘이 부족하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 전해질의 균형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에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이런 기능을 전부 다 조절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하는 굉장히 짱 중요한 우리 몸의 조직이다. 이게 콩팥과 함께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부신의 기능이 이상이 되면 갑자기 체중이 증가돼요. 그리고 혈압이 오르는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 부신은 이 겉에 싸고 있는 곳과 속 안에 있어요. 또 안에도 있고 겉에 조직도 있고, 그래서 겉에 있는 것은 가죽 핏자를 써서 부신 피질이라고 하고, 속 안에 들어있는 조직, 요거는 부신 수질이라고 그래요. 요 숫자는 빼골 숫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콩팥이 빼골 골수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신 피질, 요 부신 피질은 부신 피질 호르몬을 분비해. 이건 코르티솔 같은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안에 있는 부신 수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아드레날린이나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 어쨌든 호르몬 분비 조직이다. 이해했죠? 자, 이러한 중요한 일이라는 부신이 제 기능을 못하면, 동양의학적으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디슨병이에요. 요 에디슨병은 부신 피질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며 만성 부신 피질 기능 부전을 유발하는 병이다. 적게 만들거나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죠? 자, 에디슨 병이 발생하면 부신 피질 호르몬 부족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져서 못하면 피로, 무기력, 식욕 저하, 구토, 체중 감소, 저혈압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그런데 서양의학 쪽으로 보면 이게 좌우측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동양의학적으로는 좌우측에 맥을 보면 금방 알아요. 이쪽이 떨어졌는지 이쪽이 떨어졌는지. 그래서 동서양의학을 다 연구하면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디슨 병은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가 좀 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너무 많이 발생해도 문제입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생성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성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많이 생성돼서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쿠싱 증후군이에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 그 방실이 그 양반 뭐 지금은 그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양반이 앓던 병이 쿠싱 증후군이에요. 얼굴이 동그랗게 되는 이런 병입니다. 쿠싱 증후군이 생기면 혈압이 상승되고 근육은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팔다리 근육이 빠집니다. 또 피부가 얇아져서 멍이 잘 들어요. 그리고 상처 회복도 잘 안 됩니다. 더디어요. 자, 그러면 주로 이런 그 쿠싱 증후군은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코르티솔. 아시겠어요? 자, 30대에서 50대 여성들에게서 너무 많이 발병된다라고 이런 데이터들 내고 있고, 장기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 위험도 아주 증가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다. 이게 뭐냐? 이렇게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적게 분비되는 것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에디슨병, 적으면, 너무 많으면 쿠싱 증후군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신에선 또 종양도 생겨. 우리 몸의 조직이니까. 부신 수질에서 발생하는 이 질병 중에 하나가 갈색 세포종. 이거는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내분비 질환, 신장 질환 등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콩팥과 다 연관이 돼 있다. 이 갈색 세포종은 호르몬 중에 혈압을 높이는 기능이 있는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심한 고혈압이나 두통, 심장박동 등 이 심장박동이 증가돼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콩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콩팥 관리 잘해요. 인조 단맛을 많이 먹으면 이 콩팥 기능이 망가져. 싱겁게 먹어도 망가지고, 찬 거 많이 먹어도 망가지고,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어도 콩팥이 망가져. 그래서 쓰달차싱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 외에도 혈당이 올라가요, 어지럼증 생겨요, 시각장애가 생겨요, 눈이 침침하지. 그 다음에 체중 감소돼요, 땀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협심증과 같은 그런 흉부가 이렇게 조여드는 이런 증상도 같이 나타나요. 보니까 이런 증상이 병은 여기 지금 에디슨병, 쿠싱 증후군, 갈색 세포종 이런데 증상은 21개가 나타나요. 빙산의 일각이죠. 콩팥 하나의 문제가. 이건 이제 혈액 검사해서 부신 질환을 진단하는 그런 방법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중에, 피중에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아드레날린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해서 부신이 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사하고, 또 24시간 그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또 갈색 세포종 같은 것은 CT 검사나 MRI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신 질환은 우리 동양의학적으로는 콩팥 질환입니다. 부신 질환은 부신 피질인지 부신 수질인지에 따라 또 다르게 또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의 호르몬 분비가 너무 과다하냐, 또 너무 적으냐에 따라 달랐죠. 많은 것은 억제하고 적은 것은 보충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디슨병과 같은 부신 피질 기능 부전 환자는 부족한 호르몬 또는 약물을 보충해주고, 쿠싱 증후군처럼 이런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은 호르몬 억제제를 처방해서 조절을 해준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종양 발견 시는 갈색세포종 같은 종양 발견 시는 수술 후에도 호르몬 대처
대체요법을 병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또 방사선을 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질환은 개인이나 또 건강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우선 뭐 체중 변화가 생겼거나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이런 작은 변화에도 눈을 바짝 떠야 된다. 아셨어요? 자, 정리,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합니다. 콩팥은 음양오행성의 수라에서 콩팥 기능 저하의 원인,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게. 그래서 앞서 정리했듯이 세계병, 에디슨병, 구싱증후군, 갈색세포증, 병명이 된 것은 3개. 그 다음에 21개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냥 우리가 콩팥병, 신장질환,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숨겨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조 단맛이 많이 들어가서부터 당뇨병부터 시작되는 병입니다. 인조 단맛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쓴맛, 카페인 음료 많이 먹는 사람도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혈액순환,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당뇨병 생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당뇨병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밥 먹고 과식하고 그 다음에 간식 먹어 제끼고 빵, 떡,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그렇게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모세혈관 내 노폐물이 과다한, 이 콩팥은 사실은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찌꺼기가 누적돼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 그게 사구체 여과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인 사람들, 그리고 15%, 16%에서 6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 신호를 가지면 됩니다. 왜? 15%는 또 뭐예요? 15% 이하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그 다음에 신장 이식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60% 미만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 그러려면 가공식품 줄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스트레스 과다, 신장과 간 기능이 망가져. 이것도 역시 이런 세계병 21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콩팥 부신이 망가진다 이 말이. 그러면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죠. 명상, 용서, 등산, 여행, 취미활동, 일기쓰기, 마음수정. 이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바닷가로 여행을 가야 됩니다. 산속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외국 여행이 아니라 바닷가로 가. 그리고 자연식을 배합을 섭취해라. 오행생식밖에 없습니다. 오행생식, 그 다음에 각종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젓갈류, 각종 해물, 이런 음식을 먹어야 콩팥병을 예방할 수 있다. 부신피질, 부신수질의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건강이고 얻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는 거 건강, 얻고 나서 후회하는 거 질병. 확실히 이해하죠? 자, 그래서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실천하는 만큼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거, 이러한 상식을 알고, 건강 상식을 알고 이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거,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눈으로 보는 이 건강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도 저기 아랫지방에 사시는 어떤 여자분이에요. 여성 선생님이 저 생식 먹고 좋아진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으셨어요. 아기를 많이 낳으셨어요. 그런데도 뱃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불편했던 점이 싹 사라졌고, 종아리도 탄력이 생기고, 허벅지도 탄력이 생기고, 그럼 어디 탄력이 생겨? 이 볼기짝, 여기도 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가씨 몸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즐겁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 여기 인천에 계신 분, 뭐 진해 계신 분, 저기 원주에 계신 분, 다 이런 현상. 그래서 요 분도 너무 자랑스러워서 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하드리죠. 이런 분들은 큰 걱정 없어요. 그냥 아픈 만큼 과거에 아팠던 거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 인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면 100살 사시는 데는 큰 불편함 없어요. 아픈 데 없이 살 거예요. 그게 행복 아닌가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해. 그래서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건강이고 얻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질병이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 오늘 부신 필과 부신 수지로 관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건강을 지키세요. 화이팅!